네, 이어서 한 주간의 주요 정치 이슈 메타보이스 오승용 이사와 주간 정치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먼저 최근 지역의 최대 이슈죠. 광주 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전례 없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른바 하이패스 접근법이라는 표현도 이사님께서 쓰셨어요. 지금 일련의 상황들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일단 속도전이라기보다는 특별법의 해법에 따른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광역자치단체 통합은 지방자치법에 언급이 없어서 특별법을 통해서 만드는 룰과 속도가 정상 룰과 속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을 겁니다. 지방선거 전에는 시도의 통합을 통해서 통합을 되돌릴 수 없는 과정으로 만든 후에 임기 시작과 함께 나머지 주민 여론을 수렴해 가면서 통합의 과제들을 완수하는 프로세스로서 전례 없는 프로세스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상황이 좀 변화하게 되면서 기존의 속도 조절론, 이른바 조절론을 제안했던 신정훈 민영배 의원이 신속하게 통합하자 입장을 사실상 바꿨는데, 반면 오늘 주철현 의원은 주민투표를 하자는 제안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입장이 조금씩 엇갈리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대통령 권력은 설득 권력인데요. 비록 대통령의 의중을 읽지 못한 정치인들이라도 정무라인에서 설득의 과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태세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도 통합에 대한 광주 시민과 전남 도민의 높은 여론도 아마 한몫을 했을 것 같고요. 반면 이 행정 통합의 경우는 지방선거에서 계속 달릴 자와 멈출 자를 결정하는 과정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레이스 유지가 힘들다고 하는 판단한 후보들은 이른바 승부수를 던질 수 있는데 그 승부수가 통합에 대한 속도 조절론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주철현 의원의 발언은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9일 이재명 대통령이 시도지사, 지역 국회의원들과 가질 간담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가 오갈 걸로 보이십니까? 일단 행정통합의 핵심인 전략산업 유치라든지 재정자율권과 사무이양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은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너무 디테일한 측면까지 언급하면 중립 논란, 야당의 공격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지역 의원들이 3분 자유 발언들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 필요한 전략산업의 유치와 관련된 요청을 대통령께 건의하는 형식이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대통령께서 신년사를 통해서 남부 반도체 벨트를 언급을 하셨고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호남 이전을 시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산업을 위한 이른바 소형 모듈 원자로 SMR 신규 건설 가능성도 열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 통합단체장 선출이 현실화된다고 하면 시도지사 출마 예정자들의 선거 전략도 수정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향후 이 지방선거판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시도지사 후보가 아닌 특별시장 후보가 되는 것이고요. 선거 구도가 새롭게 재편이 됩니다. 우선 선거구가 광역화됩니다. 5개 자치구, 5개시 17개 군, 총 27개의 시군구가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될 수 있는 거고요. 유권자만 하더라도 지난 대선 기준으로 275만 명의 유권자가 선거구민이 됩니다. 그리고 선거구가 광역화되면 아무래도 인지도라든지 경력, 조직력, 선거 자금의 열세인 후보들은 출마를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연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거 전략도 인지도 확산 전략 중심으로 바꿔야 되고,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과 코드를 맞춰온 혹은 코드를 맞출 수 있는 후보가 대중들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매우 이제 상징적인 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이른 감은 있지만 여기서 궁금해지는 것이, 그럼 통합자치단체장은 누가 될 것인가, 이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현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후보군이 존재하잖아요. 이 후보군이 유지된 상태로 갈 건지 아니면 다른 인물들이 나올 건지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현재 광주시장, 전라남도지사 그리고 광주시 교육감, 전라남도 교육감에 출마한 후보들은 잠정적으로 이 통합단체장 선거의 후보군으로 분류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또 새로운 인물이 이 출마를
결심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전략 공천과 같은 형태로 이른바 낙하산 공천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기존 후보들이 이에 반발하면서 자칫 통합 프로세스마저 어그러질 수 있기 때문에 전략 공천의 가능성은 낮아졌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합 과정을 면밀하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른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앞서 저희 리포트에서도 봤는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를 했습니다. 일단 공식적인 사과가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과를 하긴 했지만 제가 보기엔 불법 개헌과 내란을 인정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그런 의미에서 혁신 대상일 수 있다라는 비판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윤석열 절연 없이 윤석열 세력은 안고 탄핵을 건너겠다라고 하는 건 미션 임파서블인 것 같고요. 윤석열 세력의 지지에 기대어서 한동훈, 이준석과 연대를 한다는 주장도 모순인 것 같습니다. 누차 말씀을 드렸듯이 당명 외에 아무것도 바꾸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차라리 비대위 체제로 이행하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방선거 참패를 막는 지름길일 수 있다. 출구 전략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편 민주당도 시끌시끌한데 강선우 전 의원에 이어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둘러싼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은 제명당하는 한이 있어도 탈당을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당내에서는 거취를 결정해라라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죠. 네, 뭐 탈당하는 순간 혐의를 인정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끝까지 당에 남아서 자기의 무고함을 밝히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지도부에서는 이건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 일탈의 문제로 보고 있고 당무 감찰과 징계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품수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의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를 하락시키는 것이어서 주변 지인들의 설득을 통해서 하루빨리 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새해 첫 오승용의 원픽 어떤 내용으로 준비해 주셨습니까? 린치핀입니다. 린치핀이라는 게 좀 낯선 말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죠? 수레에서 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시키는 핀을 린치핀이라고 하는데요. 광주 전남 행정통합에 있어서 이 린치핀 역할을 하는 게 정치인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정치인들은 국회의원, 시도의원들을 포함하는 건데요. 무엇보다도 시도민 공감 여론을 형성해야 될 임무도 있고요.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본인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시도통합이라는 큰 대의를 훼손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광주 전남 특별시를 나아가는 데 있어서 수레바퀴가 목적지에 제대로 도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수레바퀴가 빠지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기 위해서 오늘 린치핀을 꼽아봤습니다. 누가 핀이 될지 또 누가 핀을 뽑으려 하는지 이런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네, 지금까지 메타보이스 오승용 이사와 주간 정치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